소수 역시 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일과 가까운 곳에는 소수가 많이 나타나지만 일과 멀어질수록 소수 분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소수 분포를 보면 100까지는 25%, 만까지는 약 12%로 소수의 개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만까지 넓혀보면 소수는 대략 8%로 가우스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바탕으로 가우스는 하나의 식을 만듭니다. 소수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 오차가 없어지게 된다는 식으로 그 식이 바로 가우스의 소수 추측입니다. 이후 소수 연구는 활발해집니다. 그 중심은 가우스가 교수로 있는 귀팅겐 대학이었습니다. 귀팅겐 대학교는 원래 신학이 중심이었지만 독일 교육혁명 이후 과학과 수학 분야 연구가 크게 장려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한 남자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 신학과에 입학한 리만은 수학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연구 성과를 내죠. Einen einzigen kleinen Artikel, der ist gar nicht lang, der ist 10 Seiten oder so, einen Artikel veröffentlicht über Primzahlen. 1859년 베를린 아카데미 간행물에 실린 리만의 논문입니다. 채 10쪽도 되지 않는 이 짧은 논문은 리만이 소수에 관해 남긴 유일한 기록이기도 한데요. 이 논문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리만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소수에 대한 최고의 논문으로 알려진 이 논문은 이후 많은 수학자들에게 큰 좌절과 숙제를 남깁니다. 리만의 연구는 스승인 가우스의 소수 추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r nimmt eine Idee von Gauss auf, aber er verallgemeinert sie und denkt sie in einer Weise durch, die auch Gauss nicht gemacht hat.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리만은 39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가정부가 집안 정리를 하며 아직 출판되지 않은 수많은 연구 성과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리만이 수학 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되던 해였습니다. Riemann, pour moi, c'est un dieu des mathématiques, n'est-ce pas? Et en l'espace de 10 ans, et dans une série d'articles sur tous les sujets des mathématiques, il a jeté une lumière incroyable. Je dis quelquefois que si j'avais à emporter un livre dans une île déserte, n'est-ce pas, eh bien ce serait le petit volume des œuvres de Riemann. On trouve tellement de choses là-dedans, c'est merveilleux. 10쪽도 되지 않는 리만의 소수 논문은 소수를 보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바로 제타 함수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몹시 어려워 보이죠. 이 식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전히 어려우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소수로 이루어진 식이며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타 함수의 출발점은 스위스 출신의 수학자 오일러입니다. En fait, c'est une histoire très intéressante.
Euler était un grand génie mathématique, mais c'était aussi quelqu'un qui calculait très très bien, qui faisait du calcul numérique. Et en fait, Euler a calculé numériquement cette série par des méthodes assez subtiles, avec un grand nombre de chiffres. Et puis il a essayé de voir ce que c'était, et il s'est rendu compte que c'était pi 2 sur 6 numériquement. 앞에서 본 리만의 제타 함수와 비슷한 모양인데요. x가 2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소수만으로 이루어진 계산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식의 답입니다. 소수만으로 이루어진 계산에서 원조율 파이가 나온 겁니다. 4, 6, 8을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한 소수에서 원의 상징인 파이가 나온 것이죠. 자연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도형이라 일컬어지는 원은 소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옛 수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추측한 것처럼 소수에는 자연의 무엇인가가, 우주의 어떤 힘과 법칙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 비밀을 자연에 숨겨놓고 인간이 보지 못하도록, 발견하지 못하도록 꽁꽁 감춰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소수는 여전히 그 답을 알려주지 않은 채 수학자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규칙성이 자연의 본질적인 불규칙성이면 좋겠는데 사람이 몰라서 생기는 불규칙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수라도 진짜 불규칙한 부분이 어떤 거고 그 중에 규칙성은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인류는 자연이 숨겨놓은 비밀을 하나씩 발견하며 규칙을 찾아왔습니다. 리만은 과연 소수의 규칙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그 규칙의 수수께끼가 알려지지 않도록 자기 논문에 꼭꼭 숨겨둔 것은 아닐까요? 리만은 제타 함수라는 소수를 보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제타 함수를 자신의 3차원 기하학 공간에 올려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함수값이 0이 되는 바닥에 떨어지는 점들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점들은 모두 일직선상에 있었습니다. 리만은 소수로 이루어진 제타 함수의 0점이 모두 일직선상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리만 가설이 됩니다. 리만은 자신의 가설을 확신하며 증명을 거쳐야 한다는 말로 논문을 마무리했는데요.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In der Tat, ich habe vorhin diese Form der Riemannschen Vermutung hingeschrieben. Hier ist das Verhalten der Primzahlen, das ist eine bekannte Funktion und die Riemannsche Vermutung sagt in sehr präziser Form, dass die Primzahlen durch diese bekannte Funktion sehr gut beschrieben werden. 리만 가설은 소수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소수의 미스터리를 푸는 중요한 열쇠라고 수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후 수학자 지겔은 리만 가설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